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 사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요, 70대 여성분이세요.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연세가 높으신데 고혈압, 고지혈증도 없었어요. 그래서 드시는 약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. 너무 건강하셨습니다. 당연히 술, 담배도 안 하셨고요. 근데 1년 전부터 이상하게 등하고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정형외과를 갔죠. 정형외과 가가지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호전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상 폐 CT를 찍었어요. 폐 CT. 검진으로 찍은 거예요.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폐암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 폐암이 척추로 전이가 됐어요. 이게 그러니까 전이가 됐다는 거는 결국 사기암이라는 뜻이죠. 결국 이분이 이 등하고 허리 이쪽이 아팠던 이유는 뭐예요? 이거는 암이 허리뼈로 전이가 됐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분은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렸을까요? 자, 여러분 그 폐암이라고 하는 거의 주 원인은 담배가 맞습니다. 이게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그런데 담배를 안 피웠다고 폐암에 안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, 또. 그러니까 폐암 환자 10명 중에 많게는 2명에서 3명 정도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. 자, 즉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비흡연자,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서의 폐암,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폐암이라고 하는 병은요, 증상이 없어요. 보통 간혹가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암이 특히 작은 경우에는 더 없어요. 그러니까 폐 안에 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폐 안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뭐 갑자기 내가 폐암이 걱정되니까 폐 검사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. 오히려 이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던 분은 본인이 뭐 이제 담배 피웠으니까 기관지도 좋지 않고 가래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폐암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.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. 그래서 뭔가 조금 안 좋으면은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그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은 담배도 안 피웠기 때문에 뭐 폐암에 걸릴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분은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렸을까? 이 이유는 뭘까?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. 이게 정답인데요. 그래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냐면 간접흡연입니다. 간접흡연. 남편이 이제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거죠. 그리고 또 음식을 조리할 때 연기 나는 거, 이 연기를 흡입하는 거, 이것도 폐암에 아주 중요한 어떤 위험 인자로 돼 있고요. 또 대기오염, 요새 미세먼지 이런 거, 또 라돈, 아니면 다른 폐질환을 오래 앓았던지,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. 간접흡연. 장시간 동안 간접흡연을 하시게 되면 폐암 발생률이 1.5배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간접흡연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옆에서 담배 피우는 연기를 흡입해서 그런 게 아니어도요. 그 담배를 피운 사람의 머리카락 또는 뭐 피부 그리고 옷에 남은 유해물질 이런 거 빨래 털다가 흡입하는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. 그런 걸 우리가 3차 간접흡연이라 그러거든요. 그런 것도 꽤 위험하다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비흡연자에서 어떻게 폐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 위험인자를 예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위험인자. 자, 이 간접흡연 어떻게 예방을 해요? 이거는 담배를 끊게 해야죠. 담배를 끊게 하는 겁니다. 매우 어렵죠. 그렇지만 뭐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.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가족을 위해서 제발 담배를 끊어라. 이렇게 목숨 걸고 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적절한 환기예요. 적절한 환기. 그러니까 뭐 이런 오염물질들 같은 유해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하려면 일단 주기적으로 적절히 환기를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1번, 2번 하면 3번은 뭐냐면 검진입니다. 검진. 이게 제일 중요해요, 사실은. 근데 뭘 검진해야 되냐면 엑스레이가 아니에요. 이 엑스레이는 어떤 작은 폐암의 발견은 어렵고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엑스레이는 많이 찍거든요. 근데 엑스레이로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로우도스 체스트 CT라는 게 있어요. 폐 CT를 찍는데 방사선 조사량을 적게 해서 만든 프로토콜을 만든 CT가 있습니다. 이거를 찍어야 우리가 제대로 폐암을 살펴보기 위한 검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
이거는 방사선 조사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CT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8분의 1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뭐 아주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건 국가 검진에 포함도 안 돼 있고 보험 적용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도는 본인을 위한 뭐 투자 혹은 뭐 본인을 위한 선물, 본인 위한 선물을요, 막 뭐, 맛있는 거 먹고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건강을 체크해보는 선물?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몇 년 주기로 이 저설량 폐 CT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,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 4기가 진단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흡연자에서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